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일가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삼성으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스포츠 컨설팅 회사 코레스포츠를 세웠고 삼성과 220억 원대 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이를 사금고로 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정조사 위증 공모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모임을 하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고향 향후의 모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두 사람은 정치 내에서도 고문으로 함께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열쇠인 태블릿 PC 외에 최 씨 노트북에도 대통령 연설문이 보관돼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 씨 측근이었던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은 최 씨 노트북에 대통령 관련 자료가 들어있었고 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복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 접수 절차가 오늘 자정 마감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사편찬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집필진 회의에 수시로 참여하며 사실상 집필 방향을 지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비박계가 신당 명칭을 개혁보수 신당으로 정하고 내년 1월 20일쯤 창당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친박계 지도부는 새 비대위원장으로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임명진 목사를 내정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첫 공개 소환자로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을 겨냥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일가를 지원하는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삼성과 연루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블릿 PC뿐 아니라 최순실 씨 노트북에도 대통령 연설문이 보관돼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자료 불법 유출이 더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럼 먼저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서 수사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규 기자, 내일 특검의 첫 공개 소환자가 이제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으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역시 박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죠. 네, 특검은 김종 전 차관이 삼성에 압력을 넣어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에게 이권을 몰아준 배경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장 씨는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시설을 이용해 이권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삼성을 압박해서 장 씨 법인에 16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가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특검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의 역할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벌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김 전 차관이 최순실 씨나 장시호 씨와 자주 만나 이 K스포츠재단이나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언, 이 역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김 전 차관은 장관과 청와대 수석 인사에까지 개입할 정도로 차관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특검은 김 전 차관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 씨 일가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섰는지 등을 집중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을 고리로 한 뇌물죄가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이제 특검이 최 씨 일가의 재산 추적을 위한 별도의 팀을 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최근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역외탈세 전문 국세청 간부 등을 특별 수사관으로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저희 JTBC가 보도해드린 대로 최 씨와 대통령을 사실상 경제적으로 한 몸인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겠다는 건데요. 예. 특검 관계자는 특검법에 최 씨 일가 재산 형성 의혹에 대해 조사하도록 돼 있다면서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최 씨 일가가 이 해외에 숨긴 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알려졌습니까? 일각에서는 뭐 8천억, 심지어 이제 10조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더군요. 네, 일각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조 원대까지 추측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특검도 구체적인 규모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순실 씨가 이미 알려진 비덱스포츠 그리고 더 블루케이 외에도 독일의 수많은 차명회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혹은 이미 제기가 됐는데요. 차명회사나 계좌가 추가로 더 드러날 경우에 또 다른 국내 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도 더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최 씨가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 그리고 이 돈이 어떤 흐름으로 관리됐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최 씨 일가의 재산이 사실상 박 대통령의 자금인 걸로 드러날 경우에 대가성 입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 특검 사무실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최순실 씨는 자신이 세운 스포츠 컨설팅 업체 코레스포츠를 내세워 삼성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지원금 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JTBC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애초에 삼성 돈을 받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최순실 씨가 자신의 측근인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에게 보낸 문건입니다. 삼성과 220억 원대 컨설팅 사업을 체결하기 전 독일 승마협회와 컨설팅 일을 구분해 계약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박 전 전무는 이 사업은 협회장 한 분의 협조를 받아 회장님이 운영하실 회사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여기서 회장님은 최순실 씨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2주 뒤 코레스포츠가 설립됐고 당일 220억 계약이 이뤄집니다. 최 씨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대가로 지원금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 씨가 지원금을 마음대로 주물렀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당초 계획서의 1차 지원 선수 명단엔 정유라 씨와 박재홍 승마협회 감독이 있었지만 최 씨는 정 씨 말만 구입한 겁니다. 최 씨가 이같이 지원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건 계약 내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 씨가 운영비를 적어내면 삼성이 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삼성은 애초 이 같은 계약 조건에 난색을 표했지만 코레스포츠 주장이 관철됐습니다. 결국 삼성 측이 돈을 대고도 제대로 사후 감독을 하지 못하면서 코레스포츠 지원금은 최 씨 쌈짓돈처럼 쓰였다는 분석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검찰이 헌법재판소와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건의 수사 기록을 헌재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수사 기록을 받아보는 게 위법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에 따른 것인데 수사 기록이 확보되면 탄핵 심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 위증 공모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함께 모임을 하는 사진이 어제 청문회장에서 공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의원은 공모 의혹이 정치 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임명진 신임 비대위원장은 이 의원을 당장 특위에서 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이경재 변호사와의 술자리 사진이 공개된 데 대해 도를 넘은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고향이 같은 이 변호사와 2, 3년 전에 우연히 만났지만 각별한 사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향후에 때 만났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 이후 또 제가 국조위원 되고 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사진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향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계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당사자인 이 변호사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 의원이 지역 인사들 모임에 표를 얻으러 왔을 뿐 최근에는 만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누리당 새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임명진 목사는 비대위원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완영 의원을 특위에서 빼는 일이라면서 윤리위원회에도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 의원이 이번 주 안에 특위위원을 그만두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재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완영 의원은 어제 사진 공개를 두고 정치 공작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향후회에서 만났을 뿐이라고만 했는데요. 취재 결과 이 의원과 이 변호사는 같은 종친회 소속으로 정기적인 모임도 갖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재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완영 의원과 이경재 변호사는 성산이 씨 종친회 소속입니다. 종친회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인인 고 이상달 회장도 속해 있었습니다. 종친회는 서울 화수회라는 모임도 정기적으로 갖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올 1월자 모임 조직도엔 수석 자문위원으론 이 변호사가, 자문위원엔 이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고령 향후회 소속 회원들이 주축이 된 대가야를 사랑하는 모임이란 단체엔 이 변호사가 우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함께 속해 있습니다.
이 모임들은 이 변호사와 이 의원, 우 전 수석 일가가 친분이 있을 걸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어제 청문회장에선 고령 향후회 소속인 우 전 수석의 처 오촌 당숙 이정국 정강 전무가 이 변호사의 최근 향후회 활동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고령 향후회 부회장이지만 향후회 활동 안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령 향후회 홈페이지 확인 결과 지난해까지 이 변호사가 회비를 납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2년 전엔 이 전무가 향후회 회원들의 이 변호사 사무실 방문 사진을 직접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최측근인 이 전무가 일부러 이 변호사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들은 서로의 인연을 애써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완영 의원과 이경재 변호사는 각각 국회와 법정에서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듯한 발언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또 배경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 앞서 보도에서 잠깐 봤지만은 거기서 이제 고령 향후회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도 상당히 좀 관련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 이 향후회는 경북 고령 유력자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 단체인데요. 예. 그 중심에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인 이상달 고 정강중기 전 회장이 있습니다. 이 회장은 재경 고령 향후회 창립 회원이고 또 9년이나 이 향후 회장직을 맡다가 그 뒤에는 명예회장직까지 맡았습니다. 예. 이 정도로 모임을 주도를 했는데요. 향후회 게시판을 보면은 이상달 전 회장의 추모식 흉상사진, 또 부인 김장자 씨가 이화여대 행사에 참석한 동정사진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라면은 이병우 전 수석도 이 고령 향후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군요. 네, 장인이 평생을 바친 모임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예. 특히 우 전 수석은 경북 봉화 출신이긴 하지만 이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와 서울대 법대 그리고 검찰 선후배 사이로도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예. 또 어제 청문회에 우 전 수석과 동행한 이 가족회사 정강의 전무 이정국 씨도 고령 향후회 사무총장과 부회장직을 맡을 정도로 활발히 고령 향후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모두 성산 이씨 종친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관련 인사들이 꽤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들이 모두 최순실 씨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라는 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완영 의원과 또 이경재 변호사는 각각 국회와 또 법정에서 비슷한 논리를 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본인이 최순실 씨하고 같이 있을 때 본인이 이런 태블릿 PC를 들고 다닌 적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충전기 뭐 이래 활용 문제 이런 것도 주문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으십니까? 네. 예. 그 태블릿 PC에 관해서는 법원 측에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최의 전체 범죄 사실에 관해서 양형에 지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청문회의 흐름과 법정의 흐름과 무관하게 태블릿 PC를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이번 국정 개입 사건의 스모킹 건이라고까지 불렸던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검찰이 이미 최 씨의 소유로 결론을 냈음에도 이 의원은 청문회에서 태블릿 PC를 문제 삼은 거고 네. 이 변호사는 최 씨 재판의 증거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경재 변호사하고 이완영 의원은 식당에서 함께 있는 사진이 또 공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비슷한 시점에서 또 비슷한 발언을 한 것도 자연스럽지는 않네요. 예, 이번 사건의 결정적 물증인 이 태블릿 PC를 흔들어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두 사람이 고령 향후회를 고리로 엮인 인맥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이 발언의 배경이 더욱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의원하고 이 변호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지금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치 공작이다, 표 구걸하러 왔을 뿐이다 라면서 인연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과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JTBC가 보도한 최순실 씨 태블릿 PC는 국정농단 의혹의 스모킹 건이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인데요. 그런데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이나 청와대 문건을 태블릿 PC 외에 다른 노트북에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5차 청문회. 최순실의 최측근이었던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최 씨가 쓰던 노트북과 컴퓨터에도 청와대 연설문 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최순실 씨가 쓰던 노트북에서 제가 카피해서 갖고 온 거고요. 청와대 문건도 제가 쓰던 그 컴퓨터를 최순실 씨가 잠깐 사용하면서 거기서 제가 카피해서 갖고 온 겁니다. 노 부장은 복사연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노 부장 말이 사실이라면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 외에도 최 씨가 불법적으로 받은 청와대 자료는 더 많다는 겁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특위위원은 이번에도 유출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최순실 동의 안 받고 카피했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동의 안 받고 남은 컴퓨터에서 카피하면 됩니까? 처벌받겠습니다. 노승일 부장은 최 씨의 노트북 안에 국정농단 자료들이 충분히 많다고 말해 특검이 밝혀야 할 진실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뒷받침하는 물증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태블릿 PC뿐 아니라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 등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최 씨의 태블릿 PC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검찰이 위치 정보와 저장된 문자 메시지를 제공해도 국과수에 검증을 맡겨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태블릿 PC뿐 아니라 또 다른 핵심 정황 증거인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도 사실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안 전 수석의 메모 중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게 많다며 조작이 있는지 필적 감정을 맡겨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적법한 과정을 통해 확보한 녹취 파일이 편집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들을 잇따라 부정하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최순실 씨는 조카 장시호 씨를 통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라는 법인도 세웠습니다. 이 법인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문체부 감사에선 이런 내용이 빠져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법인 사무실은 폐쇄되고 직원들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입니다. 서울 사무실은 지난 10월 말과 달리 간판도 떼냈고 문도 걸어 잠궜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 감사를 진행 중이지만 법인 직원들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없어졌어요. 이걸 한 달 전인가 그때 짐을 옮기고 뭐 그랬었어요. 안에서 짐 다 꺼내서? 네.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는 최순실 씨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이권에 개입하는 데 이용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이 끝나면 철거하기로 했던 강릉 빙상장을 그대로 두고 여기서 정부 보조금 등을 챙기려 했다는 겁니다. 강릉 빙상장엔 건설비만 1,300억 원이 들어가고 대회가 끝난 뒤에도 거액의 운영 관리비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문체부 감사에선 이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문체부의 늑장 대처로 증거인멸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부당하게 지출된 보조금을 돌려받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인 사무실까지 폐쇄된 만큼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서울 도심에선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운동 사무소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선화 기자,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사도 아닌 사람을 정겨줘. 네, 저는 지금 광화문 서울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서는 시민 40여 명이 모여 앉아서 평일 촛불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모여서 1시간가량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박근혜 대통령 정권 퇴진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내일도 저번처럼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네, 주최 측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청운동 사무소 100m 앞까지 행진을 해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가 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오후 5시 반까지만 집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주최 측은 이 경찰의 시간 제한 방침에 대해서 어제 저녁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네.
성탄 전야인 만큼 축제 분위기도 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내일은 성탄 전야를 맞이해서 가수 마야, 자전거 탄 풍경, 그리고 서울 재즈 빅밴드 등 이 어느 촛불 집회 때보다 가장 많은 가수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성탄절 분위기를 띄울 예정입니다. 또 산타 복장을 입은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집회에 참가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청년 산타 대작전도 진행됩니다. 네, 지금까지 청운동 사무소에서 이선화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달 공개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이 오늘 밤 12시에 마감이 됩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모두 2,117건이 접수가 됐는데 반영된 의견은 20건에 불과하고 검토 사항이 415건, 나머지는 모두 참고만 하겠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오늘까지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주 수요일쯤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결론을 발표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이 교과서 집필진들을 모아놓고 수십 차례 회의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입맛에 맞는 내용을 주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먼저 윤정식 기자의 단독 보도를 보시고 관련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들이 지난달까지 1년 동안 개최한 회의 목록입니다. 집필진 회의지만 참석자 명단에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름이 보입니다. 집필진 3명이 지난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8일 동안 합숙한 자리에 김 위원장이 함께한 겁니다. 이날만이 아닙니다. 김 위원장은 집필이 한창이던 2월 18일, 초고가 막 나온 5월 19일, 개고본이 나온 후인 8월 17일과 9월 19일 등 1년에 10번 거의 매달 집필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사실상 집필을 지휘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만이 아닙니다. 국사편찬위원회 2인자인 진재관 편사부장은 11번, 박덕호 편수실장은 41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실무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집필 후반기에는 일부 교육부 인사들도 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단순히 집필에 도움을 주는 차원이었다고 말합니다. 집필팀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편 직원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진이라든가 도표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을 좀 받아요. 하지만 과거 검정교과서는 물론이고 국정교과서 체제일 때도 위원장 등 국편 고위진이 이처럼 수십 차례 회의를 주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국편이 집필진을 일일이 통제하며 현 정부의 역사관을 교과서에 반영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그런데 이 집필진 회의는 시대별로 나눠서 하는데요. 이 회의를 시대별로 그렇게 나눠보면 유독 근현대사 부분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합숙회의에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 검토본이 공개되고 보니 근현대사 부분에서 유독 오류가 많았고 또 논란거리도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정역사교과서 근현대사 부분에 대한 집필진 회의는 모두 35번, 전체의 36%에 달합니다. 조선시대 6번, 고려시대 8번 등과 비교해봐도 월등히 많은 숫자입니다. 상고사 전공인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이 중 2차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중순에 있었던 회의는 합숙까지 겸한 일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국편 핵심 관계자인 박덕호 편수실장과 진재관 편사부장도 각각 9차례와 3차례 회의 참석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인 회의에도 임시정부와 일제강점기 부분에서만 100여 개의 오류가 발견되는 등 근현대사 부분의 문제점은 유독 눈에 많이 띕니다. 동시에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부터 일제와 독재 시대를 미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국편 고위 관계자까지 참석해 힘을 실었던 회의들이 틀린 내용을 바로잡기보다는 정권 차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그럼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진 회의에 참석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수 기자, 김정배 위원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사실상 수십 차례 이제 집필진들을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한 정황이 지금 나타났다. 그런 보도였는데, 그러면 과거를 한번 볼까요? 과거에는 교과서가 만들어질 때 어땠습니까? 검정 교과서는 물론이고 국정 교과서를 만들 때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국사편찬위원회의 역할은 지필진을 선임을 하고 편찬 기준을 정해주는 것으로 그칩니다. 예. 일단 지필진이 구성이 되면 이 각자 영역에 따라서 지필을 한 뒤에 이걸 다시 독립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검수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초고본, 계고본, 최종본을 완성해 가는 형태였습니다. 예. 2002년 마지막 이 국정교과서 때는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사 몇 명이 참여를 하긴 했지만 단순히 일손을 돕는 차원이었고요. 현재 국정체제인 초등학교 일부 과목의 교과서의 경우에는 위원회 직원의 참여가 있었지만 검토진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과거에도 참여를 한 적은 있기는 있지만 최소한의 역할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근데 이렇게 국사편찬위원회가 개입을 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우선 지필진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 지필진이 어떤 특정 의견에 휘둘리게 되면 그 내용이 그대로 고스란히 교과서에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또 정권의 입맛대로 이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는데요. 2002년 국정교과서를 집필했던 최상훈 서원대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과거 국정교과서 집필 시에는 그 국편위원장이 첫 번 그 필자들 모임에 와서 인사를 하고 그 이상 교과서 집필에 관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처럼 여러 차례 국편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또 그 필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편찬 방향을 갖다가 뭐 지시했다거나 아니면은 필자의 독립성을 갖다가 저해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과거 지필진의 이제 증언까지 이제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번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그 지필진의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을까요? 국편이 이 지필진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구조는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집필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서 보신 것처럼 위원장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이 수십 차례 지필진 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단순 참석이 아니라 사실상 회의를 주재하면서 집필을 진두지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이고요. 예. 반면에 각 분야별 집필진들은 누가 있는지도 서로 모를 정도로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이 심의위원회도 아직까지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아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전례가 없는 형태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왜 유독 이번에 이렇게 접촉이 많았을까요? 우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보통 2년 동안 교과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1년이라는 시간만 주어졌기 때문이고요. 예. 또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필진 합류를 거부하면서 인원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성을 해놓고 국편이 사실상 입맛에 맞도록 지휘했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깜깜이 지필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명단을 거부한 것이나 예. 이 초고본이 엉망이었다 이런 얘기도 이런 구도 하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된 부분이 바로 근현대사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국정교과서 내용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말씀하신 바로 이 근현대사 부분인데요. 예. 이 건국절이나 5.16 또 새마을운동 강조 논란 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결정되기 전부터 이 청와대와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교과서에 담겼습니다. 또 이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는 이 대통령의 신념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편 고위층들이 참석하는 지필진 회의가 이렇게 자주 열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내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 탄생 100주년에 맞춰서 업적을 공식화하려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이 효도 프로젝트가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택수 교육팀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비박계 의원들이 내년 설 이전에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에 나섰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반기문 총장과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비박계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신당 이름을 가칭 개혁보수 신당으로 정했습니다. 친박계가 주류인 새누리당과 처음부터 차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는 27일에 단체로 탈당계를 내고 일단 원내교섭단체에 등록부터 한 뒤 다음 달 20일까지 창당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족 대이동이 벌어지는 명절 연휴 때 가족 간 대화의 화제가 돼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설 전까지는 모든 창당 작업을 마무리하고 우리 설날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도록
김무성 전 대표는 창당 이후에도 외부 세력과 연대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반기문 총장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신당을 만들어서 귀국하는 반기문 총장이 우리와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미리 탈당해 창당을 준비해온 남경필 지사, 김용태 의원 등과도 세력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7일 탈당하기로 했던 의원 35명 가운데 일부는 지역구 정서를 살펴야 한다는 이유로 탈당을 일단 미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새누리당 쇄신을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기존 발언과는 달라진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임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친박계와는 거리를 두었던 인물입니다. 최근 탄핵 국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고 국정화 교과서에 반대하는 등 박근혜 정부에 쓴소리를 해왔습니다. 임명진 내정자는 이전에 비대위원장 하마평에 올랐을 때 거부한 바 있습니다. 본인도 수락까지 고민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이유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지만 그냥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 번민과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강력하게 당을 쇄신하겠다고 말했지만 당 바깥에서 했던 비판보다는 수위가 많이 낮아진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과 관련해선 윤리위원장의 판단에 맡길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고 강성 친박들의 이선 후퇴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잘 처신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사실상 손을 놨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는 29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추인하고 비대위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될 때까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국정원은 오늘 국회에 지난 8월 국내에 입국한 태영호 전 북한 공사를 출석시켰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태 전 공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 능력, 핵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몇 시간 차이를 두고 핵 능력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핵 망령이 되살아난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도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미국은 세계가 핵무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는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푸틴은 국방연설에서 전략 핵무기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트윗은 미군 고위 인사들과의 회동 직후 나왔습니다. 푸틴 발언에 대한 단순 대응 차원이 아니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 핵무기의 93%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러의 핵 경쟁은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 군비 경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말 전략 핵부대의 전력 강화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핵 비확산을 명분으로 추진해온 국제사회의 북핵 공조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인수위 측은 불량 정권의 핵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발언은 핵 전략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독일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에 대형 트럭을 몰고 돌진해 12명을 숨지게 한 테러 용의자가 사살됐습니다. 용의자 아니스 암리는 이탈리아 밀라노 근처에서 오늘 검문을 받던 중 경찰에게 총격을 가했고 경찰이 응사한 총에 맞아 숨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서울의 초중고교생 가운데 어제까지 독감에 걸린 학생이 31,0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양천초등학교가 예정보다 나흘 앞당겨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등 방학 일정을 앞당기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빵집 1위인 파리바게뜨가 전국 3,000여 점포에서 계란이 많이 들어가는 카스텔라와 롤케이크 등 19개 종류의 빵을 생산 중단합니다.
AI가 확산되면서 달걀이 부족해 제품 생산을 중단한 건 대형업체 가운데 파리바게뜨가 처음입니다. 어려워진 운전면허 시험이 처음 시행된 어제 기능시험 합격률은 18.5%로 기존의 92.8%에 비해 급락했습니다. 특히 주행거리가 300m로 늘어나며 추가된 경사로와 T자 코스로 불리는 직각주차에서 불합격자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에선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아침엔 경기 일부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춥겠는데요. 오후엔 서울 3도, 광주 7도 등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 지역엔 내일 새벽 사이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JTBC 뉴스룸 금요일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